추석 때 아까 우리 이명진 사장님 송편 드셨냐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우리 치매는 생활습관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추석 때 잘 다녀오셨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음식이라는 게 송편, 뭐 지짐이 이런 것들이 송편들이 거의 흰 쌀로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 그리고 안 좋은 백색 탄수화물,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까 뭐 송편 드셨냐 그런데 송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떡도 안 좋아하고. 아무튼 제가 소개받은 우리 유명진 사장님을 2년 전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지금 한 요 정도 시즌이었어요. 가을 시즌에 초가을에 우리 유명진 사장님, 최은민 사장님, 제휴의 스폰서이신 만나 뵙고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저 액티바이즈라는 깡통에 든 주스를 타시더라고요. 갈증이 나니까 일하고 있는 데서.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또 계속 한 번 더 타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뭐 피부에 시뻘겋게 열감하고 이렇게 발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물론 독약은 아니겠지 하고, 믿고 마셨습니다. 설명을 잠시 듣긴 했지만은, 그 후에, 제품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컨택을 해서, 저희 집사람이 먼저 먹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치매 강의를 하게 된 계기도 스토리텔링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명진 사장님, 오늘 최은미 사장님께서는 오시지 못했어요.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랬지만은 되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건강을 이따가 제 체험 사례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유명진 사장님, 제가 존경하는 유명진 사장님, 최은미 사장께서 저에게 좋은 선물 때문에 제가 건강해져서 지금 치매 예방 강사로 있게 된 이 자체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PT, SP, 그룹장 이건 안 되더라도 저는 이미 건강한 그 자체만으로 부자가 된 걸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들끼리 좋은 일도 있지만은 노모 되시는 또 아버지 되시는 또 가족들이 또 질환이 다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요번에 치매가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상당히 분열이 많았어요. 내 재산은 엄마가 갖고 있는데 주느니 안 주느니 이제 막 쟁탈전도 벌어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추석도 있지만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추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질병에 맞서서 싸우게 되죠. 각자 개개인마다 고민하는, 걱정하는 각종 염증, 또 비만, 당뇨, 혈압, 또 암까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한 번쯤 심각한 상황을 경험해 본 것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원인을 밝혀내기도 하고 또 수술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졌죠. 치매라는 질병은 통증 없이 찾아오게 되죠.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아프지를 않으니까 자식들이 심각성을 몰라요. 자기가 아픈 거를 몰라요. 암이 되고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요양원에 보내면 나쁜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 빨리 요양원에 보내면 자기가 편하니까 그것만 바라고 있는 며느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슬프죠. 치매라는 질병이 이제 그렇습니다. 초기를 경도인지장애라는데 이걸로 시작해서 중증에 이르러서야 가족회의를 통해서 요양원에 보내는 게 전부라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약도 없습니다.
수술로도 불가능한 게 치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 뇌회로를 바보로 만들게 되었는지, 또 그럼 어떻게 내 몸 관리를 해야 하는지, 예방을 해야 되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의 진행을 또 늦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계에 권위 있는 전문의 학자들의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치매 회복과 예방의 길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기억하시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왼쪽은 누구겠습니까? 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배우 출신의 잘생긴 배우죠. 오른쪽은 또 넘어가서 영국의 최초의 총리, 여성 총리, 그리고 장수 총리, 별명은 철의 여인 이렇게 불리죠. 아주 머리도 스마트하고. 근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보통 치매가 걸리면 가족들에 잘 알리지를 않아요. 다른 거는 암은 걸려도 암이 걸렸다 그러는데 치매가 걸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리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대국민한테 알렸습니다. 친애하는 미국민 여러분, 나는 최근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수백만 미국인들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낸시와 나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개인적인 비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이러한 것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는 지금 나는 신이 나에게 준 이 땅에서의 나머지 인생을 지금까지 항상 해온 일들을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낸시는 부인입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이 점차 심해지면 가족들이 힘든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큰 영광을 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나를 부를 때에 나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조국의 장래에 대한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떠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황혼기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로널드 레이건. 이렇게 대국민한테 치매에 대한 사실을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여성 지도자, 이 철의 여인 마거렛 대처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최장수 총리였고 2002년에 뇌졸중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런 스토리텔링은 증세를 얘기합니다. 뇌졸중이 얼마나 무섭고 혈관질환이 무서운 거가 이 치매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계속 진행되는 얘기들은 진행 과정, 치매의 증세, 또 결과 이런 거가 다 토탈리즘이 되어 있습니다. 딸을 후유증으로 시작해서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대회에는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 딸인 캐럴 대처가 회고록을 만들게 됩니다. 어머니 대처가 치매가 걸렸다는 사실이 그때 알게 되었죠. 인터넷에 버금가는 기억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았죠. 근데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직도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옆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딸에게 아버지 어디 가셨니? 이런 식으로 계속 묻곤 합니다. 대처는 이미 8년째 오랜 시간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그 후 5년 후에 87세로 타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의 지도자도 치매가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직자는 치매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성직자도 치매가 걸립니다. 제 사촌 형은 목사님이신데 지금 요양원에 가 계세요. 치매로 가족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치매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의사도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생활습관, 어떤 의술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먼저 알츠하이머병이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고 많은 게, 그 다음에 루이스 호치,
또 파킨슨병, 뭐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많이 걸리는 현상이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어떻게 알츠하이머가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분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입니다. 이분 역시 우리가 독일 PM의 제품을 우리가 먹고 있지만은 이분 역시도 독일 분이십니다. 190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정신병원 일하던 젊은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환자 한 명을 새로 받게 됩니다. 아우구스테터라는 오른쪽의 여성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편집증인 행동, 감정 폭발, 정신착란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밤에 몇 시간씩 소리를 지르다가도 어떤 때는 아예 반응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박사는 테터에게 글자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글씨를 못 썼습니다. 치매 환자는 글씨를 못 씁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라고 계속 중얼 거렸습니다. 테터는 당시 나이가 한참 젊은 나이에 50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젊은, 지금 같으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알츠하이머 박사는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뮌헨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뒤에도 계속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녀는 급격히 쇠약해져가지고 1906년 사망했고 알츠하이머 박사는 그녀의 뇌를 부검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지금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타우 엉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플라크와 엉킴은 우리가 현재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질병의 전형적인 병리학적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것은 뇌세포 안에 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회로가 이런 거미줄이 엉키면은 이게 반응이 세포가 죽는 것 같이 그 현상이 아밀로이드 플라그입니다. 베타 플라그로도 합니다. 베타는 나쁜 말이죠. 그 다음에 타우 엉킴. 이 타우 엉킴은 또 늘 세포 자체가 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는 그 뇌세포의 기능을 뒤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매칭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엉켜버리면은 우리가 말하는 게 어색하게 되고 글 쓰는 거가 안 되고 행동으로 못 옮기고, 이게 타우 엉킴입니다. 이 두 증상을 발견하신 분이,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 알츠하이머 박사입니다. 독일의 그 의술이라는 건 대단하죠. 앞으로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독일 PM이라서 제가 이거를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여성이 이런 치매도 걸리게 되는데, 자, 지금 또 여러분들은 이 사진은 사실 동영상인데 아직 작업을 못 해가지고 이게 전기 자극을 해서 번쩍번쩍 해요. 뇌세포라는 게 우주와 같습니다. 아주 기묘한 우주와 같은 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전기 자극으로 해서 뇌세포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 가운데에 중간에 연결되는 세포들은 우리가 말하는 커넥션, 브릿지 역할, 연결. 이게 하나가 끊어지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이라는 걸 얘기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매, 뇌에 관한 거는요, 상당히 용어들이 어려워요. 듣지 못한 거.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제품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보는 우리가 가진 뇌는 상당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는 그림은 전두엽이라 그래요. 앞에 우리 전두엽, 이마엽이라 그러는데, 얘는 계획과 성격, 행동, 감정 조절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계획, 아주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오늘 할 일을 계획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전두엽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여기를 마루엽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이 부정엽, 마루엽은 감각과 팔다리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미각과 말하기와 언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한 거를 또 말하는 게 얘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통수.
후두엽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시각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수서역을 수서로 올라야 되는데 몇 호선을 타고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거리 또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 옆으로 있는 게 측두엽이라고 그러죠. 관자엽. 이것은 청각 및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쪽에서 가까우니까 청각 관련 듣고 우리가 좋은 사랑의 소리를 듣고 아주 베타 나쁜 소리도 듣고 이런 거 담당하는지 측두엽입니다. 그 안쪽으로 있는 거는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가 있고 이렇게 뇌들이 각기 하는 일들이 다 각자 신이 만들어진 뇌는 하나가 아니 상당히 각자의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운동선수가 한쪽 팍 맞았는데 뭐 이상해지든가 권투 선수가 어딜 맞았는데 바로 죽는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치매가 어떻게 오는가? 치매가 과연 어디서 오는 거야? 그냥 멀리서 오는 거가 아닌 아주 가까이서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글씨가 보이죠? 네 가지 두뇌 퇴행을 부르는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보시는 염증. 우리가 항상 염증이 시달리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게 되죠. 염증과 그 다음에 산화, 그 다음에 지질 조절 장애, 포도당 조절 장애. 이 네 가지가 치매를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염증부터 말씀드릴게요. 염증은 만성염증 원인은 설탕이나 우리가 스트레스 원인 이런 것이 활성 미세 악교세포 이런 것은 뭐냐면 같은 염증인데 손상된 뇌세포와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은 세포입니다. 이 활성 미세 악교 아주 미세한 세포가 염증을 손상시키는 청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 못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염증이라는 걸 무시하면은 큰일 난다고 지금 생각이 되겠죠. 우리가 그 손상된 뇌세포를 노폐물을 청소를 못하게 해주니까 리스토레이트 생각나죠. 염증이 생기면은 그러한 반응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염증이라는 건 급성 염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치료가 돼요. 그렇지만은 만성 염증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오래 가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총각 때는 간염이 있었습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경으로 갑니다. 오래 가면은. 근데 저는 치유가 자연 음식으로 치유가 됐지만은 그만큼 염증이라는 거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머니가 아니고 산화입니다. 산화, 생활습관 병이죠. 이것도 식사, 운동 부족, 수면,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뇌의 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요인들로. 그래서 산화는 당뇨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산화는 우리가 사과를 딱 자르고 나면은 공기 중에서 바로 갈변되죠. 이건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산화가 되는 것 같이 그 산화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질 조절 장애. 지질은 이제 말 그대로 기름짓자입니다. 뇌에 기름이 이렇게 다 싸고 있어요. 필요하죠. 근데 몸에 지질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 지나치게 많으면 지질의 종류인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보셨죠? LDL, low, 이거 아주 나쁜 단백질이 쌓이게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 청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청소가 안 되면은 플라크,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 혈관을 막고 혈관이 막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은 뇌가 산소가 안 들어오면 결국 뇌사가 되든가 뭐 어떻게 반신부수가 되든가 치매로 마지막까지 치매가 갑니다. 치매 요인 중에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포도당 조절 장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가끔 특강을 들으시면서 포도당 조절 장애와 인슐린 저항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 많이 하셨죠? 그 문제는 인슐린 저항입니다. 혈류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적정히 있었는데 이게 넘쳐나면은 인슐린 세포가 인슐린의 세포라는 게 둔해져요.
많아지면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기름진 음식 뭐 안 좋은 거 먹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얘가 인슐린 저항이 이제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은 이 세포가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이 요인이 우리의 뇌가 망가지게 하고, 뇌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뇌를 제가 오늘은 뇌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질병도 똑같은데 그런 것들이 네 가지 요인들이 뇌를 퇴행을 부르면서 뭐 알츠하이머, 또 혈관성 치매, 또 루이소체, 뭐 파킨슨병 이런 것들로 가게 되는 경로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뇌가, 제가 산소를 굉장히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산소가 부족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지구상에서 산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으로 23%입니다. 산소 농도가 23%, 최고도 합니다. 이 정도의 산소는 사람이 거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카지노에서는 산소 발생기를 설치해서 실내 산소 농도를 23에서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라스베가스 카지노 하러 가끔 가는데요. 거기 갔을 때는 머리가 안 아파요. 얼마나 돈을 투자해 놔가지고 쾌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로 가면 정동진, 여러분 가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21.8%. 그 다음에 설악산 저지대 숲속에는 21.6%. 광릉 수목원 가보셨죠? 여기가 21.3% 산소 농도가, 이게 21.3%가 이상적인 산소농도 하한선입니다. 리미트. 기억하시고요. 서울 수도권이 얼마 되겠습니까? 20.5%. 0.5%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정집 19.5%. 노래방 18.4. 승용차 안, 이번 추석 다녀오셨죠? 최고 안 좋습니다. 18.2. 지금 우리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자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산소를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산소 농도가 승용차보다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룹장님께 아이디어 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한국 것도 있지만 독일에 산소 발생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산소 발생기 독일 거 제품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튜브나 개런티가 되는 걸 사셔가지고 여기다 설치해 놓으시면은 아마 머리도 안 아프고 산소 농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액티바이즈까지 같이 드시면은 아마 머리의 활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 3대 장수촌을 선정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디를 발표했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아시죠? 오키나와 섬이 굉장히 3대 장수촌이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운 로마린다, 여기도 장수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탈리아가 가는 이탈리아의 사르디냐 섬이 굉장히 장수촌이었는데, 현대 산업이 발전하면서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평균 수명은 95세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지아 코카소스 산맥. 이 조지아 코카소스 산맥은 어디냐? 동유럽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까운 저 오지 쪽에 있고요. 두 번째, 훈차 마을인데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카라코람 산맥 기술입니다. 여기도 오지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발카밤바 계곡, 이름도 어렵죠. 에콰도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를 많이 들어보시죠. 안데르스 산맥. 이 세 개가 하버드에서 선정한 지금 현대 최장수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어떨까요? 중요한 거, 산소 농도가 22% 이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첫 번째 조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약 알칼리성 식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먹는 거, 현미, 잡곡, 날 음식. 아주 원시 음식이죠. 조식은, 아침은 거친 음식으로 섭취한다고 합니다.
거친 음식은 뭐 밀이라든가 잘 도정 안 한 것들이겠죠. 소화가 더디게 되고 할 수 있는 당을 안 올려주겠죠. 아까 송편, 떡 이런 것들은 당을 스파이크 당을 올려주겠죠. 그러나 이 거친 음식들은 스파이크 당을 안 올려주고 효소의 성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은 이 사람들의 성격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심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어떻게 더 한 사람을 리크루팅 할까? 서로 현안에 대해서 아주 더 내가 돈을 벌었지 이런 스트레스를 갖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 경쟁심이 적다는 거. 편안하게 산다는 거. 스트레스가 아까 배웠지만은 뇌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자, 산소 농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산소 농도는 0.5%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쾌적함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서유선 그룹장은 술을 금주를 하시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설악산에 가가지고 계곡 가서 소주를 마시면은 아마 기억. 소주를 마시면 머리가 취할까,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막 먹습니다. 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숙취가 아침에도 머리가 개운해요. 그런데 여기 수소에서 지하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산소 농도가 적어요. 어떨까요? 머리 아프고 그 다음날 그냥 죽을 것 같이 찡하고 그게 바로 산소 농도와 밀접하다는 겁니다. 산소가 중요하죠. 이번에 추석 때 또 망우 그 공동묘지 산소 다녔지만은 그쪽 산소보다 지금 옥시플러스가 중요합니다. 자, 경희대학교 한방대학에서 중풍 발병률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발표를 했는데 산소 농도의 차이와 환경에 대해서 했는데요. 광릉 수목원에 사는 주변의 9개 마을 불황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4, 5, 60대 남녀 중 3년 이상 거주한 대상으로 중풍 발병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1% 미만이었고 서울 지역 중풍 발병률의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 지역 산소 똑같습니다. 산소 농도가 20.3%인데 비해서 광릉 수목원의 산소 농도 아까 얼마라 그랬죠? 21.3.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상적인 산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혈관 질환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풍은 뇌혈관 질환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 유산소 운동하지 않은 거, 음주, 흡연, 또 나쁜 공기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체내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입니다. 아주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포화지방, 고기 많이 먹고 기름기, 포화지방,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면 활성산소하고 결합이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활성산소가 친구가 왔다 그러고 친구 먹자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나쁜 거죠. 활성산소에 반대되는 건 뭡니까? 항산화죠.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기억이 빠릅니다. 항산화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와 얘네들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 친구 먹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산화지질 등을 생성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그럼 산화지질 등이 아까 배운 것 같이 혈관부역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피떡이 생기겠죠. 혈전이라고 하죠. 이게 만들어지면은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 혈전이 심장 박동의 압력에 의해서 피를 몰고 있죠. 근데 일부분씩 얘네들이 피 몰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서 얘가 가만히 있는 게 돌아다녀요. 지네들이 그냥 미쳤어, 이 피떡이.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큰 동맥에서 떨어져 나가는 큰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가면 얘는 작은 혈관, 모세혈관을 막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골목길에 막히게 되면은 차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세포들이 산소와 우리가 늘 배우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세포들이, 우리 모든 뇌에 있는 세포들이 괴사하게 되겠죠. 이런 순서 단계라는 겁니다. 그 심장에서 막히면은 심혈관 질환이 되겠고, 뇌에서 막히면 뇌혈관 질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 아예 혈관이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뇌출혈. 그리고 심혈관을 막으면 심부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그래서 뇌혈관입니다. 얘가 심장은 한번 터져서 바로 그 리밋이 있어요. 유효 시간이. 바로 우리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바로 그 시간대에 빨리 안 하면 바로 즉사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병원을 가면 괜찮은데, 아니면 뭐 스턴트를 받거나. 근데 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신불수가 대대든가. 걸음걸이 보면 저는 알아요. 걸음걸이가 질질 끌리거든. 아, 뇌혈관 터졌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신불수 아니면 바로 죽게 되는 게 뇌혈관입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뿐이 안 돼요. 근데 산소 소비량은 25에서 40%. 엄청난 산소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사가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산소가 중요한 거죠. 결국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 이러한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안 하고 또 차만 타고 다니고 운동을 안 하고 심장을 박동시켜야 되는데 자동차 세워놓고 그러면 자동차가 엔진이 말랑말랑하지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필수적으로 깨끗하고 충분한 산소를 마시는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제가 여기 그림으로 보이시는 이분 누구실 것 같습니까? 저는 유럽에 있어봐가지고 특히나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경치가 좋아요. 햇빛도 잘 나고. 근데 독일은 또 좋아해요. 차분하고 아주 좀 철학적이라서 저 독일을 좋아하는데 그 독일 제품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아까 독일 얘기 많이 했죠. PMI도 독일이죠. 그리고 아까 또 알츠하이머를 발견하신 분도 독일 의사였죠. 이분도 독일 분입니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농도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이 박사는 암의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죠. 물론 이제 공동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뭐 음식을 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산소 없이는 단 1g도 지방을 못 태운다는 겁니다. 그만큼 산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옥시플러스 액티바이즈를 열심히 들고 그 산소 발생기를 틀어놓고 운동을 하셔야만 다이어트가 돼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저쪽에 오른쪽 그 액티바이즈의 옥시플러스, 지금은 이 우리나라 그 식약청과 얘네 들어오는데 저 웃기지도 않은 애들이에요. 외국에서는 다 옥시플러스라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왜 그걸 못 쓰게 하는지. 얘네도 참 이제 또라이들 같아요. 이게 무슨, 옥시플러스가 산소를 플러스 증가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근데 이거를 저는 열받더라고, 걔네들. 왜 그 옥시플러스를 못 쓰게 해, 이 바보 같은 애들이. 원래는 이 옥시플러스가 있어요. 산소를 증가, 플러스 해준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이만큼 우리가 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그 질병, 코로나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음압실이라 그러죠. 그 음압실이 결국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그냥 뇌사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인도에서는 음압실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거 뉴스에 많이 보셨잖아요. 산소를 큰 통. 그래가지고 음압실이 없어가지고 산소를 인도에다가 보내준 뉴스도 있어요. 그만큼 산소는
중증 환자들 꼭 필요한 겁니다. 산소 없이는 못 살아. 애인 없어도 살아도 산소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두뇌가 산소 소모가 돼 두통이 오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젊은 변호사 딸이 있어요. 그 친구는 초년대 사회활동을 못했어요. 머리 두통 때문에. 아주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PMI 보내가지고 이 친구가 한 달, 두 달 먹고 나서부터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도 잘 오고 사회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하죠. 근데 고마워해도 밥은 한 끼도 안 사더라고요. 그 만성 피로가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되게 피곤해요. 차 안에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품 나고 피곤해요. 산소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내장 비만. 아까 얘기했죠? 이게 비만도 산소 없으면은 계속 촉진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가 않거든요. 산소를 태워주지 못하니까 그 복부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 아까 염증 얘기했죠? 염증이 발전해서 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산소가 없으면은 잘 타요. 친구가 돼가지고. 그럼 막 발전시켜요. 암으로. 그래서 산소가 충분하면은 암세포를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집중력.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방에 산소 발생기가 이거를 애들한테 주면은 집중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다른 걸 살 게 아니라 그리고 잘 재우세요. 잠 안 자면은 머리 아주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러한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현상이 난다. 이러한 현상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의 아이들 또 특히 노부모들 계시는 데는 산소를 충분히 해주셔야지 오래 사십니다. 질병에도 취약하지 않고.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번에 고속도로 잘 통하셨습니까? 막혔습니까? 잘 통하고 오셨죠? 여러분의 고속도로, 혈관을 제가 이번에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로라고 한번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속도로 혈관은 잘 통하십니까? 통한다고 하십니다. 아니면 불통하십니까? 잘 통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치매는 아까 말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도 있다는 겁니다. 신선하고 천연 재료인 질 좋은 프리미엄급의 PM 제품을 영양소를 전국 몸 구석구석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고 없이 잘 배송돼야 하는데 이 물류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고속터미널의 심장 여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 비유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때 영양분과 산소와 혈액이란 제품을 PMI물 제품을 싣고 넓게 뚫린 고속도로 동맥을 시작해가지고 배송이 시작됩니다. 이제 차로 가든 뭘로 고속도로 가게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쳐보니까 뇌동맥이란 고속도로를 출발해서 좁은 실곡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모사혈관이죠. 좁은 실곡길. 전국을 배송하고 돌아올 때는 빈 차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배송 다 하고 골목음에 추석때 쌓아놓은 쓰레기들을 노폐물들, 즉 위에 쌓여있는 노폐물 많이 배우셨죠? PM에서 노폐물들, 또 산화, 부산물들을 싣고 돌아옵니다. 착한 아이디죠. 그냥 안 오고. 그래서 이런 정맥이란 또 다시 동맥에서 정맥이란 혈관으로 도로를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거리와 시간이 무려 내비게이션 쳐보니까 12만 킬로 거리가 되더라고요. 12만 킬로라는 거리는 지구 2바퀴 반이라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2바퀴 반을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45초 평균. 어마어마한 빠른 시간 내에 배송이 끝나고 우리 혈관을 통해서 혈액은 그만큼 돈다는 겁니다. 왕복 시간이 45초. 엄청난 빠른 시간이죠.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배송이 막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힌다든가 차가
스톱되어 서 있으면은 그게 바로 사고지 않습니까? 그럼 배송 시간이 잘 안 되겠죠? 터지든가 오는. 그래서 이만큼 빠른 혈관이 되는데 이런 산소 부족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량 영양소, 안 좋은 영양소로 인해서 혈액에 중성지방, 또 콜레스테롤, 각종 노폐물이 많아지게 되고 혈관의 도로가 저밀도, 아까 얘기했지만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막히거나 아니면 북부지방, 말하면 저 위에 있는 북부지방의 뇌 쪽에 혈관 도로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병목 현상으로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뇌혈관 질환이 발전해서 치매 등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끝 마을 지방, 땅끝 마을 지방, 즉 종아리, 손 발끝에 종아리로 가는데 여기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혈관이 정맥으로 올라오는데 그 중력에서 이 종아리 하지정맥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지정맥은 정맥으로 올려보내는 거, 중력에서. 밀었다가 올리는 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도 차 안 타고 다고 운동 안 하시면 하지정맥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혈관이 튀어나와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운동과 더불어서 뭘 드셔야 되죠? 예? 그렇죠. 이제는 뭐 정확하게 하시네요. 뮤노겐으로 확 떨어져야죠, 고속도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죠? 혈관에 몸을 딱 데펴주려고 그러면 액티 같은 거 먹어가지고 혈전이 안 생기게 쫙 떨어져가지고 고속도로가 오게 하면 이게 올라와요. 그 종아리 운동할 때 이렇게 자꾸 까치발 하고 1시간마다 서서 움직이시고 몇 시간씩 앉아있는 건 안 좋습니다. 이런 혈류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대전 지역에 휴게소를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남편이 화장실을 갔어요. 오줌 마렵다고. 오줌 얘기하지 말라. 소변이라고 하는데 리얼하게 얘기하는. 우리 저기 유명진 사장님 되게 고상하셔가지고 오줌 얘기하지 마. 오줌 얘기하지 마 그래. 저는 오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가 남편이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오줌 누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오줌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찌릿찌릿하고. 이것을 뭐라 그러죠? 전립선 비대. 기름이 끼어가지고 혈관을 막고 있으니까 비대증이 난 거예요. 그 전립선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줌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혈관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또 뭐가 되죠? 맞습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혈액과 혈관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혈관의 물류 시스템에는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하고 사고 없이 원활한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가 얘기한 뮤노겐 이런 것들 드셔야 됩니다. 뮤노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신 거가 우리 뇌에 있는 그 혈관들, 모세혈관을 가면 여기 기름때가 쳐 있죠. 이런 기름때가 막고 있으면서 혈액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터지든가 머리가 산소가 공급하면 이 세포들이 아까 그 우주가 처음에 본 그림 보셨죠? 별똥별 같은 그 커넥션 되는 미묘한 세포가 사멸된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뮤노겐을 혈관 확장제 뮤노겐하고 이런 걸 잘 드시면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뮤노겐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노겐에 대해서 전반부 마지막 강의입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산화질소. 산화질소는 제가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산화질소의 핵심은 건강한 핵심은 결국 혈액순환입니다. 신체에서 좁아진 혈관을 원활하게 확장시켜주고 혈압을 조절하고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산소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 제거를 위한 혈액순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산화질소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와가지고 열심히 써봤어요. 뮤노겐의 이름을 아시는 분, 뮤노겐.
제가 찾다가 요번에 조금 발견한 건데, 분자 기호가 NO입니다. 그 NO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NO,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라 그래요, 이게. 그 다음에 니트로, 영어로는 젠이라 그래요. 질소 1분자고, 여기 또 그 산소죠. 옥시젠이라 그래요. 얘가 산소 1분자가 결합해서 만든 게 NO라 그래요. NO. 그래서 이걸 합성해서 NO라 그러는데, 앞으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L-아르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 성분들이 여기 뮤노겐에 보시면은 뒤에 포도, 뭐가 또 있죠? 사과 추출물인 L-아르기닌이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소개할 이렇게 제품 설명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L-아르기닌과 또 시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 두 성분이 아미노산 일종입니다. 얘 아미노산으로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해준 게 뮤노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알게 된 게 U자는 찾다가 못 찾았어요. NO가 이거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 NO, 산화질소, 쟤는 영어로는 젠이라 그래요. 근데 독일어는 겐이라 그래요. 뮤노겐이라 그러죠. 독일 발음은 겐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찾다가 했는데 뮤노 NO와 산화질소와 겐이 합쳐서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찾다가 MU는 뭐죠? 멀티입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멀티플레이어죠.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이거 찾다가 그 NO가 그거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벨이 뭐를 발견했죠? 폭약. 폭약 있죠. 다이나마이트. 노벨상. 그래서 지금 노벨이 그렇게 만들죠. 산화질소가 등장한 지가 30년 분이 얼마 안 됐어요. 생소해요. 그래서 먼저 옛날 얘기 잠깐 할게요. 위인전에 노벨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노벨이 발명한 게 아까 다이나마이트 폭약이었죠.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함으로 건설, 돌산들 깨고 하는데 또 군사문화 폭약 만드는데 이런 데를 산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폭약 다이나마이트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니트로글리세린이 폭약의 원료입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올려서 폭약을 만들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거기 근로자들이 폭약 만드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집에 가면은 흉통이 있거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집에 가면은 막 아픈 거예요. 근데 현장에 나와서 일할 때는 아픈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희한하다. 그래서 그게 계속 그 현상을 알고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발명한 노벨조차도 협심증에 시달렸답니다. 그런데 이 약을 개발한 게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으로 심장약이 개발된 겁니다. 근데 노벨은 이 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의사가 먹지가 않았어요. 내가 발명한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이게 안 좋은 건데 나보고 이거 폭약 같은 원료를 먹으라고? 그래서 안 먹게 됐습니다. 난 그럴 수 없다고. 그래 겁이 난 노벨은 먹지 않고 처방약을 먹질 않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노벨은 일찍 죽었어요. 그 나이에. 제가 알기로 한 61세에 젊은 나이에 노벨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먹었겠죠. 이 니트로글리센과 흉통이 완하는 이 호기심을 가진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두고 노벨의 위인전을 읽다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한 소년이 이 산화질소에 대한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커가지고 학자가 됩니다. 생리학자가 돼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니트로글리세린의 메커니즘이 뭡니까? 물어보는데 이 교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 뭔가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고민하죠. 도대체 그 학생한테 설명을 못 해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래서 이
산화질소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고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전을 없애주고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밝혀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루이 이그나르 박사입니다. 루이 이그나르 박사가 1988년도에 이것을 개발하고 10년 후에 1998년도 10년 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먹고 있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두 분 박사들과 함께 그 노벨상을 받게 됐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하는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하지만 그 산화질소는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먹을 수 있게끔 아까 만드는 게 미노겐 같이 지금 자연 식물로 해서 먹게 된 게 그 유래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산화질소가 어떤 역할을 더 하게 되는지, 산화가 어디서 생성이 되는지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그나르 박사가 노벨상 역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생성되는 데가 혈관입니다. 이 혈관에서 외피가 있고 중간막이 있고 또 내막이 있고 맨 안쪽에 있는 거는 우리 혈관의 내피입니다. 내피 세포가 제일 안쪽에 융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포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산화질소라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돼요. 이게 이제 발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우리가 안 좋은 혈관을 넓혀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러한 체온도 올려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산화질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화질소는 여기서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신경세포에서도 또 발전이 됩니다. 그 신경세포에서도 발전이 돼가지고 그 치매나 파킨슨병에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도 발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식기. 여러분 생식기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폐에서도 되고요. 생식기, 자, 산화질소 생식기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남편들 좋아하시는 거. 예? 바로 빙고. 남편들 좋아하시는 비아그라. 여기서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비아그라가 여기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그나르 박사는 지분율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성도 되고요. 또 백혈구에서도 생성이 되고요. 근데 이게 저하가 됩니다. 왜 생성이 우리가 몸에서 100% 생성이 돼, 젊었을 때 생성이, 나이가 있고 질병이 오고 그러면 생성이 안 돼요.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그 요인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이. 우리가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은 기능들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혈관 내피세포, 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생성되는 것들이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생성이 안 되고 그러면서 연쇄 반응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까 추출하고 이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지금 PM19들이 우리가 꼭 이것을 설명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알고, 이 제품을 잘 알고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국에서는 L-아르기닌이라는 것을 섭취하면서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그 산화질소 생성하는 목적으로 운동선수, 또 여성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또 재활치료 중인 사람들이 지금 인기리에 먹고 있는 게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하고 있답니다. 독일, 특히 제가 독일로 가서 독일 PMI의 이 제품에서는 천연 식재료 효소를 이용해서 아까 이제 공부를 하셨죠. 그걸 이용해서 L-아르기닌, 사과와 또 뭐라 그랬죠? 포도, 사과, 포도, 자연 식재료를 추출해서 만든 게 독일 PMI에서 만드는 게
효소의 그 L-아르기닌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뮤노겐. 뮤노겐이라는 게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 똑같은 산화지수로 만드는데 그것도 흡수율이 NTC 공법으로. NTC 잘 아시잖아요. 뉴트리언트, 영양을 트랜스포, 고소를 전달해서 이러한 NTC 공법으로 전달력을 확실하게 해주니까 다른 많은 제품들보다 더 흡수율이 좋다는 게 뮤노겐입니다. 자, NO, 겐, 아까 멀티플레이어의 산화 질소에 형성되는 뮤노겐을 여러분들을 이거는 다른 거와 같이 심장약과 먹어도 좋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한약과도 괜찮고. 그리고 비타민 C, E하고 함께 먹어도 그 플러스가 상승이 좋아진다는 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은 이제 제 지난해 건강검진 나온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생활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눈 좋으신 분. 제 나이가 53세입니다. 차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현재 상태 대비해서 이렇게 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나이가 53세 젊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젊게 나왔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매 예방 강사가 된 게 지난해에 몸들이 안 좋은 그런 걸로 인해서 밤에 잠잘 때의 렘 수면 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렘 수면 장애는 행동 장애입니다. 잠잘 때 험한 꿈을 꿔요. 일어나가지고 쳐다봐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또 손으로 주먹으로 치든가 일지를 한다든가 아주 험한 거예요. 이런 거가 계속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식구들 다 깨죠. 한번 깨면 또 잠도 편히 오지.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리스토라는 건 잠 잘 오게 하는 마그네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PM을 제품을 잘 먹으면서 계속 그렇게 제가 개선을 해왔죠. 거기에다가 또 틱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의 불균형, 고개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 꼭 돌아가는 틱 현상, 신경계 이상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된 원인이 오랜 세월 제가 식당 경험으로 식당 운영하면서 안 좋은 고기, 포화제 방산 20년 가까이 먹고 옛날에 식당에서 담배도 많이 피고 손님들이 이렇게 그랬거든요. 거기서 공기 안 좋은 데서 생활을 했죠. 제 친구도 우리 김용필 친구도 와 있지만 제 식당에 와도 안개가 뿌옇하죠. 그래서 그러한 쌍이 안 좋고 고기 먹고 술 한잔하고 이게 20년간 되는 가끔 어지럽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그만두고 또 제가 돈 빌려준 걸 못 받은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거 소송하느라고 몇 년을 소송하느라고 그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성이 안 좋고 생활 스트레스, 잠 계속 반복이 잠 못 자고 오늘은 돈 받을 수 있을까? 승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합쳐서 렘 수면 장애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사람은 손발찬 냉증이 있었어요. 아주 냉증이 차가웠고 아주 그대의 찬송, 라보웬의 오페라에 나오는 그 미미와 양을 그 사랑은 여기 손을 잡으니까 손이 되게 찬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찬송입니다. 오페라에 나오는 라보웬인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두통이 만성 두통이 30년간 만성 두통이 있었는데 혈압약을 두통약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게 다 좋아졌어요. 아까 유명사님 소개했지만은 그런 질병들이 많았던 게 서서히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하니까 좋아지고 그래서
개선이 되면서 아까 제가 저는 그룹장이 안 되고 CL 그룹이 안 돼도 저는 돈을 이미 많이 벌었어요.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사랑하게 되고 식습관,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된 거죠. 이 파킨슨 병의 진행은 어떻게 가느냐? 파킨슨은 이 렘 수면 장애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치매의 원인은 파킨슨 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간증을 하고 사례를 해주는 거는 누구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치매 예방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 아주 세계 권위자 있는 의사들의 얘기를 제가 잘 대역을 해주고 대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식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